안녕하세요. 배재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달러 원 환율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방법도 이 나이 드신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아니까 안내를 해드릴게요. investing.com 들어가셔가지고 시장에 보면 외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달러 원 환율이 있거든요. USD, KRW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일반적인 차트가 나와 있고 여기 기술 차트를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양쪽으로 확대하는 거 있죠. 요거를 확대 누르면은 이렇게 큰 차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1일 해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일봉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 하면 이제 월봉이 나오겠죠. 장기 차트가 나오는 거죠.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볼 때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 97년도 IMF 때 여기 뭐 2,000원 가까이 간 거 있죠. 요때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1,6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이런 상태예요. 환율 장기 추세선 쫙 이렇게 꺼보면은 추세선을 돌파를 한 게 나와요. 상승을 많이 한다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환율은 어디까지나 항상 이제 보험적인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나스닥 제가 매매해가지고 수익 조금 났거든요. 그래서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15,000불 또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종이 돈이지만 가장 센 종이돈 달러를 빼놓고 있습니다. 자, 1201.89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이렇습니다. 환율 모양은 거의 박스권에서 큰 변동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하는 게 환율 방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내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율을 항상 먼저 보고 갑니다. 1201.89 어제보다는 한 3, 4원 정도, 4, 5원 정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프라이스 들어가서 이제 금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1808.33. 자꾸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조금 조정받고 고점 갱신하고 받고 이렇습니다. 금 현물 가격으로 1920달러 정도까지가 최고점이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실버 가격 보겠습니다. 실버 일봉 차트입니다. 실버가 현재 거래되는 게 19.310 이렇게 나와요. 313. 실버 가격이 달리기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버 프라이스, 골드 프라이스에 나오는 가격들은 거의 현물 가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실버 기준으로 현재 19.29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버 프라이스도 19.329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은선물 거래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재 19.735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버 가격도 보셨죠? 장기 차트 보실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드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라인 있죠? 21달러 이런 근방을 돌파를 하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추세가 아마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실버바는 뭐 몇 달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저점을 맞추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장기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실버는 지금 같은 이런 유동성 장세에 모든 게 다 가잖아요. 나스닥 시장도 올라가고 또 금이 먼저 따라 올라가고 강세를 보이니까, 그러면 실버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먹여주는 장이 맞죠. 무조건 따라가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돈을 벌어주는 그런 당들이 한 번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네이버에 금값 해가지고 뉴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 픽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역대 최고가 찍은 금값 5가지 새로운 장면들. 14일 오후 4시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에 있는 민간 금유통업체 한국금거래소 벽면 한쪽 모니터에 오늘의 순금 시세 28만원, 금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혼수로 1kg 골드바 2개를 1억 4천여만원에 구입했다는 한 50대 여성은 금 투자 상담을 받기 위해 거래소를 찾았다. 금을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신한은행에서 나오는 LS 골드바네요. 분위기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연물 가격은 전일보다 100원 오른 7만원의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계속 사상 최고치예요. 장중에는 결혼 반지 대신 골드바, 금 테크낫은 밀레니얼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지난 2월 까르띠에 결혼 반지를 포기하고 골드바 8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는 30대 신혼부부. 어차피 매일 끼고 다니지도 않는데 후일을 대비해 리셀, 재팔매하기 좋은 형태를 보유하는 게 낫다. 참 이 선택은 현명한데 800만원어치를 90g에 샀다 그러면 이거는 홈쇼핑에서 산 건데 요거는 조금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KRX 금 시세는 1월부터 7월 10일까지 금 시세는 23.29%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도 금 통장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금통장도 오늘 뭐 하나 찍어보니까 65%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근데 금통장은 세금이 너무 많아요.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또 해당되니까 또 많이 틀 수도 없고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 단적으로 나오네요. 같은 기간 정기예금 수익률, 은행에 예금을 한 것보다 29.5배, 30배에 달하는 상승률이다. 금이 윈한 거죠. 그렇게 금을 터부시하고 욕을 하고 못 믿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30배 이상의 수익을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다니는 진주에 국제중학교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의하러 잠시 가가지고 지금 시대에서는 그냥 뭐 현금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그냥 묶어두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조금 달라졌어요. 금테크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끌고 있다. KRX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거래 위탁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보유자의 38.5%가 30대, 30대가 거의 40% 가까이 나와요. 그 다음 17.6%가 20대, 20대, 30대가 거의 50%를 지금 넘어가네요. 절반 이상 56.1%가 밀레니얼 세대인 셈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40대는 28.8%, 50대는 11.5%, 60대 이상은 3.6%였다. 한국거래소는 정권시장에 익숙한 젊은 층이 금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제 실물금에 눈을 뜨는 순간 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또 다른 양상이 생기겠죠. 자, 두 번째, 쏟아지는 매물 잡아라. 금은방 출장 매입까지. 저도 초창기에 금 사업을 시작할 때 금 매입하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출장 다니고 이렇게는 안 해요.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으면 또 각오는 하겠지만 안 가죠. 들고 오시면 되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영업을 할 때나 돈을 벌 때 그런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팁인데, 내가 찾아가는 영업을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몇 군데를 못 가요. 근데 제가 매장을 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소통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저희 직원들을 보러 매장에 들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고 어느 책에 그랬어요. 사람을 남기는 것, 사람을 모으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상반기 KRX 금 거래량이 한돈짜리 금반지가 295만 개. 상반기에 KRX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것을 한돈짜리 금반지로 환산해 보니까 295만 개, 약 300만 개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11.064톤 이야기를 하네요. KRX 금시장은 올해 거래 대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다음 네 번째, 코로나 쇼크, 금부치 급 처분 늘어 이렇게 나오네요. 안타까운 일인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또 금값이 오르면서 금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또 보니까 시신에 이제 금리 있잖아요. 돌아가시면은 금리, 금 이빨 그걸 이제 빼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안 좋은 그게 됐네요. 코로나 영향으로 월 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자, 다섯 번째, 튜닝의 끝은 순정, 기념품 인기는 시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전부 다 한국금거래소 제품들이에요. 4-9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거 멋져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든 거예요. 이런 제품을 4-9, 9999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금수저, 한국금거래소, 독도에서 만든 거. 여기는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네요. KRX 금시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금도 디자인 의미보다는 중량, 순도만 따지는 분위기다.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는 일은 별다른 세공을 하지 않는 골드바 형태를 선호한다.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요 내용도 이제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예요. 헤럴드 경제에 나온 뉴스고요. 홍스키 기자님이 만든 거예요. 20년 더 파면 고갈, 금값 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연간 채굴 속도가 3,000톤이래요. 그다음에 20년 동안 팔면은 추정치 7만여 톤이 이제 다 없어진다고 하네요. 돈이 너무 풀려서 금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매장량의 변수, 파낼만큼 파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난 27년 중국 산둥성에서 550톤 규모의 금강이 발견되고 지난해 러시아에서 1800톤 규모의 금강이 발견되는 등 채굴 가능 금 매장량 총량이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랬죠. 지금 러시아에서 1800톤 규모 금 매장량 발견됐다고 막 한 유튜버가 난리를 치면서 금값이 폭락을 할 거라고
험한 말을 하고 무식한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꽤 구독자가 많았나 봐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금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제 말이 맞았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금이 역사가 뭐 5,000년 어떤 경우에는 8,000년이 넘어간다는데 그 시대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런 역사들이 한 묻혀져 있는데 녹아져 있는데 금이라는 가치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세대 50년, 100년 이후에 그게 변하겠습니까? 절대 안 변하죠. 안 변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5,000년, 8,000년 이어져 온 건데 그 가치가 지금 앞으로 뭐 30년, 50년, 100년 안에 변하겠습니까? 확률적으로도 안 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가장 간단해요. 어떤 화폐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금과 은으로 회귀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오늘 뉴스입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선 비즈에서 나온 거고요. 뛰는 금 위에 나는 은 1년 안에 30% 더 뛴다.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쏟으니까 은 가격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120배 넘게 벌어졌다가 현재는 95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은비 이야기하는 거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평균적으로 70에서 90배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저는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앞으로 당분간 금과 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계적 거부,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또 낯익은 인물이네요. 최근 블로그에 금과 은 보유량을 계속 늘려갈 것이다. 짐 로저스가 얘기한 겁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둘 중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답변을 했네요. 저는 반반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뉴스도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린벨트 해제 건물살 당정 주택 공급 방안 협의돼 있대요. 여기는 당이라는 거는 민주당을 얘기할 거고 집권당, 정부는 청와대를 얘기할 거죠. 문재인 정부.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 올해만 해도 몇 번째인가요? 22번, 23번째 지금 부동산 정책 내놨는데 집값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원인을 모르고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린벨트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를 이제 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면 또 주변에 그린벨트 갖고 있는 사람 대박 나서 좋겠습니다. 서초 쪽에 여기 많네요. 서초동이 아니라 서초구 쪽에. 그 다음에 강남 밑에도 조금 있고 송파 밑에도 있고 뭐 쭉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풀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죠. 막 세금 많이 거두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막 계속 강압적으로 하면은 이제 반대급부 효과가 생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공급량을 늘리는 게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죠. 당, 정의 모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발표될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했죠. 주변에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정관계에 관련된 부도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저 그린벨트 사가지고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내고 있을 거예요. 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내곡동 등 후보지 거론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 뭐 서울시를 설득을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한국 경제에서 오늘 나온 건데 이건 또 슬픈 뉴스입니다. 매물 내놔도 반의 반값도 못 받아 눈물의 폐업 세일 이렇게 나옵니다. 공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쏟아지는 공장 경매, 불 꺼지는 공단.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창원 공단. 크죠? 공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창원이라는 도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도시잖아요. 공업도시인데 굉장히 번성했다가 인구가 한 11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전의 핵심 기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원전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GM대우도 있고 STX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죠. 여기 헤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공장 경매, 불 꺼지는 공단, 헐값 매각, 산업단지의 눈물, 6월 공장 경매 500건 육박,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 대부분 차, 선박 부품업체, 지방 산단,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가동률 50% 미만,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50%, 거기 소속된 근로자들하고 사장들은 다 망했다는 얘기죠. 시화공단 3분의 1이 폐업 직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물 경기는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좋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실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막심하죠.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앉아있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금융에 대해서 모르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금과 은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당하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나은 사람들이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금거래소 3에 들어와 봤습니다. 기준 가격이 7만원 넘었었는데 지금은 69,986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의 최고가죠.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올랐다가 잠시 또 조정을 겪고 있는 거죠. 한 7, 8불 정도 빠졌네요. 온수당. 실버 가격은 단기 차트 옆으로 이렇게 약간 우상향이지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 기준 가격이 748.5원 g당 이렇게 나오죠. 신고가까지는 아니고 이제 최근에 비해 가지고 고가 경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도매 시세는 이렇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준가에서 이제 실물을 살 때 아니면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하면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또 프리미엄이 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 아니면 금 사업자들 아니면 아까 말한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실물금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큰 사태가 벌어져 버렸다. KRX 한국거래소도 문을 닫을 거잖아요. 은행도 문을 닫을 거고. 그래서 그렇다 얘기하십니다. 자, 한국금거래소 소매 시세를 보는 사이트입니다.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 별도 28만 500원 어제보다 500원 올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팔 때도 25만 7천원 됐네요. 500원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바 가격 보겠습니다. 1kg 민티더 골드바 가격이 8,004만 4천원. 드디어 8천만원이 돌파했습니다. 와, 8천만원. 8천만원 그렇게 외쳐댔는데 돌파를 했네요. 100g은 802만원입니다. 37.5g은 300만원 안착해서 302만 9천원입니다. 다스동 골드바가 152만 8천원, 10g이 81만 6천원. 플래티늄 가격은 어제는 150만원 돌파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150만원 밑으로 살짝 내려왔네요. 제가 플래티늄을 많이 선호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플래티늄을 찾는 사람이 금과 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적어요. 플래티늄 10돈을 10개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골드바 10돈을 10개 사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거 있죠. 그거보다는 여기가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에서는 이게 딸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플래티늄보다는 골드바를 더 선호를 하는 거죠. 얘 10개보다 37.5g 골드바 100개를 가지고 있는 게 회전율이 아마 더 빠를걸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또 다르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 상승폭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티늄 100g이 아직 400만원이 안 하네요.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375g 이게 100돈이에요. 100돈. 옛날 금은방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한 돈, 두 돈, 10돈, 100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375g. 근데 375g 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냥 37.5g 요거를 10개를 사는 게 나아요. 나중에 이제 팔 때도 낱개로 이렇게 해서 팔아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팔라디움의 일봉 차트입니다. 얼마 전에 2789.8까지 갔었죠. 갔다가 거의 1400. 와, 반토막 정도 났었네요. 이때 실버처럼 샀으면 대박이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봉, 월봉 한번 볼까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막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추세는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팔라듐의 월봉 차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바 한번 가보실까요? 실버바 가격 91만 6천원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가격이 91만원. 방송할 때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네요. 슈퍼 스파이크 구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메이플 은하가 84만 3천원 한 튜브 가격이 그렇습니다. 25개 한 튜브가 들어가 있죠. 이 25개 한 튜브가 20개가 들어가 있는 게 몬스터 박스라고 있어요. 노란색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또 사서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이제 메이플이라든지 뭐 실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은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분들 보관하실 때 실리카겔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주문하면 되니까 그거 넣어서 보관을 잘 해주시면 나중에 파실 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도 80만원 가격이 넘어섰네요.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실물 실버바보다는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